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포츠 뉴스에서 우리는 축구의 세계에서 빛나는 한국의 별,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을 통해 자신이 성인 무대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왼쪽 윙 포지션에서의 돋보이는 활약은 단순히 좋은 선수라는 평가를 넘어서며 그의 성장 과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벤토 감독 체제 하에서도 주요 선수로 활용되며 월드컵 예선에서의 어시스트를 포함하여 꾸준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 아래에서 오른쪽 윙으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그의 게임 플레이는 더욱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 선수의 경기 스타일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가 공을 받을 때 주로 공간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어떤 이들에게는 고질적인 문제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강인 선수가 공격 전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격이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진행될 때 우리는 그의 뛰어난 패스 능력과 게임 메이킹 능력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습관, 즉 공을 주로 발 아래로만 받으려는 경향은 장기적으로 그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강인이 다양한 공간에서 공을 받고 더욱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그를 더욱 뛰어난 선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다양화하고 예를 들어 김민재가 공을 잡았을 때 또는 백스모어와의 연결 플레이, 이재성 선수처럼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한 패스 수신 등을 통해 더 많은 공간으로 진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강인 선수가 개인적인 기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팀에 더 큰 기여를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게임을 만드는 방식은 바로 팀 동료들을 게임에 더 많이 참여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는 공을 받을 때, 그리고 패스를 할 때 항상 팀의 움직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이는 마치 축구장 위에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패스는 단순한 전달이 아닌 동료들이 공을 받아 움직이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의 놀라운 시야와 판단력은 팀 동료들이 더 나은 위치로 이동하고 더 유리한 상황에서 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의 게임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의 플레이 스타일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을 때의 움직임입니다. 이강인은 자신이 공을 받고 싶은 지점으로 팀 동료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때로는 그의 이러한 노력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박지성 선수가 한국 축구에 남긴 유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각자의 시대에 맞춰 팀의 역동성과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가 필드에서 공을 받고 움직일 때 그의 플레이는 팀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상대팀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도전을 제시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성장 과정을 보면 그의 마요르카 시절부터 성인 무대에 이르기까지 그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은 그에게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벤토 감독 아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특히 월드컵 때 보여준 그의 어시스트는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경기 스타일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가 공간을 활용해 공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속팀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들어 공을 받을 때 그의 잠재력과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큽니다. 그의 패스와 슈팅, 어시스트 능력은 공간에서 공을 받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이재성 선수처럼 공을 공간에서 받는 것을 좀 더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그의 플레이는 더욱 다채롭고 예측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요르카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은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왼쪽 윙 포지션에서의 활약은 단순히 그가 좋은 선수라는 것을 넘어서 그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게임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축구의 세계에서는 항상 선수들의 위치 이동과 공간 활용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뛰어난 재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움직임이 더욱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이라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에서 뛰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텐데 이 위치에서 그의 활약은 단순히 공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팀 전체의 역동성을 높이고 상대 팀의 방어를 허무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티니아 선수와의 비교를 통해 이강인 선수의 게임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티니아 선수의 경우 공간 침투 능력과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활동이 눈에 띕니다. 이는 경기에 있어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팀의 공격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강인 선수도 이러한 방면에서 더욱 노력한다면 그의 게임은 더욱 다채로워지고 팀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즌 새로운 감독 하에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특히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움직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피드에 있어 한계를 가진 선수들에게는 공간에서의 움직임과 위치 선정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 분야에서의 성장을 이룬다면 그의 드리블과 패스, 슈팅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경기에서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공을 받는 비율을 높이고 그 결과로 상대를 제치고 큰 장면을 연출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할 것입니다. 이는 대표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손흥민 선수, 주민규, 이재성, 김민재 등 다른 선수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각 선수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하고 그들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선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은 결국 지도자의 역량과 리더십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경기 중계를 보면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응원이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경기 중에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동작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길 바라는 것이죠. 이런 지시는 이강인 선수가 이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조금만 더 발전한다면 훨씬 더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선수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잠재력이 높은 선수에게는 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이강인 선수와 같이 큰 잠재력을 지닌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발전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감독의 존재입니다. 윙 포지션에서의 활약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는 더 많은 공격적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들도 같은 생각을 공유합니다. 펩 과르디올라, 미켈 아르테타, 위르겐 클롭 등이 성공한 감독들은 선수들에게 항상 더 많은 공간 창출과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합니다.